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송 제어란 무엇일까 한번 볼 건데, 전송 제어다라는 것은 이제 전송하는 것을 제어한다. 교통에 대한 걸 제어한다. 왜 제어하죠? 네, 원활한 전송을 위한 거죠. 원활하게 데이터가 상대방한테 가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입출력을 제어한다든지 회선을 제어하든지, 하나의 회선을 이제 여러 개가 서로 공유해서 쓸 때, 자, 이번에는 너가 써, 이번에는 B 너가 써, 이번에는 C가 써, 이런 식으로 이제 회선을 할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선을 제어하는 거. 그다음 이제 동기 제어입니다. 동기다라는 것은 서로 신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클럭 패스가 일어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서로 안 맞죠. A와 B가 서로 이제 물풍선을 주고받는데 A가 자, 받아 이렇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B는 자, 받았고 그다음에 받았고 이러면 어떠세요? A가 던지는 물풍선을 다 받을 수가 없죠. 땅에 몇 개는 땅에 떨어져 버리죠. 데이터가 유실돼 버리죠. 그러면 통신에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맞추는 거, 동기. 그다음에 오류 제어. 오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 지금 통신량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이제 조금 이따 해라. 그렇게 흐름을 제어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제어를 합니다. 이런 제어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원활하게 상대방한테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송 제어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내가 A가 B한테 뭔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통신 회선이 연결되어야죠. 내가 MBC 방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MBC라는 것과 나가 어때요?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집에 TV를 보고자 해요. 그럼 어때요? TV 회선이 들어와야 되죠. 안 들어오면 어때요? 네, TV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 회선에 대한 이제 접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통신 회선과 단말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접속한다. 물리적이다. 그럼 눈에 보이게 회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통신이 끝났어요. A와 B가 통신이 끝났어요. 이제 A와 B는 안 만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통신 회선을 이제 절단하는 거죠. 이렇게. 자, 통신 다 끝났으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절단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내가 방송국과 연결이 되고 내가 이제 TV 회선이 연결이 됐어요. A와 B가 이제 회선이 연결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죠. 그게 데이터 링크 설정입니다. 이거는 자, 통신 회선에서 송신 수신 간에 정확한 이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이다 그 말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한다라고 보면 되세요. 자, 그럼 물리적으로 구현됐고 논리적으로 구현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전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이제 서로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했어요. 전송이 다 끝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 회선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했던 링크를 종결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연결했던 회선도 이제 종결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송 제어 절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링크 설정이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그러죠. 논리적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 데이터 링크 제어입니다. 링크를 제어하는 방법에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BSC 방식과 HDLC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BSC, HDLC 다 중요하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HDLC가 더 중요하거든요. BSC를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BSC는 어떤 방식이냐? 자, 문자 위주 전송 방식, 문자 위주 방식이 되고요. 데이터 전송이 되기 전에 송신자, 수신자가 모두 동기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풍선 보낼 테니까 너 받을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B가 받을 수 있어. 우리 몇 초 간격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줄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5명이 뛰어요. 여러분 뭐 경기할 때 이런 거 해봤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줄넘기 돌리고 이 안에서 이제 3명이 뛰어요. 이 3명이 딱 시간을 딱딱 맞추지 않으면 어때요? 바로 죽죠. 걸려서. 네. 그래서 모두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어필드가 있습니다. 제어필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내 메시지 딱 하나만 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제어필드가 붙습니다. 그 제어필드는 프레임 내에 임의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HDLC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HDLC는 그런 제어필드가 꽉 고정된 위치에 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님께서 외국 순방을 갑니다. 혼자 가나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님이 딱 가면 주변에 어떠세요?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이 붙죠.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하나가 간다. 메시지만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어필드가 같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BSC 방식으로 보내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보낼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달랑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 많은 내용들이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뭐가 붙냐? 먼저 시그널 신호가 붙습니다. SYN 신호예요. 자, 내가 너한테 물풍선 보낼 테니까 너 받을 준비 받겠어? 받을 수 있어? 나 받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진수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동기 문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이제 내가 택배를 하나 보낼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메시지를 담았어요. 물건을 담았다 그러죠. 상자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받을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낼 거냐?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헤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헤딩의 시작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 자, 이 본문이다. 여기가 본문 시작이고요. 여기가 본문의 끝이에요 라고 알려주게 돼요. 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 스타트, 텍스트 해가지고 STX. 스타트가 있으면 반대가 뭐죠? 엔드죠. 그래서 ETX는 본문의 끝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거죠. 텍스트가 있으면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STX. 여기가 끝입니다. ETX.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자, 헤딩은 여기가 시작입니다. SOH.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EOH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가 헤딩의 시작이고요. EOH 없고 바로 STX예요. STX는 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헤딩의 끝입니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이런 뜻이 나오면 여기가 본문의 시작이라는 뜻이구나. 이게 본문의 끝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 BSC는 이제 또 사용처가 있겠죠. 네, BSC가 있고 HDLC가 있는데 뭐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죠.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네. 그래서 BSC는 포인트 포인트 방식, 1대1 통신 방식, 멀티 포인트 방식, 1대 다 통신 방식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느냐, Stop and Wait ARQ 방식을 선택을 해요. 자, Stop and Wait ARQ 방식은 뒤쪽에 나오는데 얘는 방식이 뭐냐면 멈추고 기다린다 거죠. 하나를 던져주고 상대방이 받았어 라는 걸 신호를 보내면 또 하나 보내주고, 그러니까 물풍선 하나 던져주고 잘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주워서 보내주고, 잘 받았네 또 주워서 보내주고, 이런 방식이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인간이 또 많은 것들을 또 개발해서 또 다른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정확하죠. 받았네, 받았어. 또 보내는, 받았네, 받았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반이중 전송만 지원한다 그랬죠. 반이중은 어떤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는데 스탑 앤 웨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보내고 받았네? 또 보내고 이런 방식이죠. 반이중 전송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은 멈춰져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면 그 다음에 또 나는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이중 방식이 돼요. 여러분 전이중은 뭐였어요? 그냥 둘이 서로 막 떠들어도 되는 동시에 막 보내 받아 뭐 이렇게 주는 방식이 전이중이었죠. 그래서 BSC는 반이중 방식 대표적인 뭐 무전기 내가 말하면 오바 끝내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반이중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비동기식 전송 방식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러 가지 전송 제어 문자 우리가 앞에서 STX 막 그런 거 배웠죠. 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약속된 문자가 돼요. 이렇게 통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에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막 이걸 억지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그 내용 다 알아. 하지만 또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용어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SYN이란 무엇이다? 뭐라 그랬어요? 신호를 보낸다 그러죠. 문자 동기 신호를 보내는 거. SOH는 뭐라 그랬어요? 헤더의 시작입니다. 헤더의 시작. STX는 뭐라 그랬어요? 스타트, 본문의 시작이다 그렇죠. 본문의 시작. 자, ETX는 이제 본문의 끝입니다. 라는 거. 자,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겠죠. 시작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ETB는 이제 블럭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될 건데, 블럭의 끝입니다. E는 어때? E는 다 이제 끝이다 라는 뜻이고, S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스타트다 라는 뜻입니다. 네. EOT는 뭐예요? 네, EOT. 네, 통신이 종료됐으니까 전송이 종료가 됐다. 전송 종료됐으니까 링크를 해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ENQ입니다. 송신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DLE가 있는데 이제 DLE입니다. 이거는 유효한 제어 문자다. 이게 이제 제어 문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ACK, NAK는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ACK는 yes, NAK는 no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no.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됐어. 준비됐어. 데이터 전송 잘 됐어? 됐어. 오류 없어? 없어. ACK가 yes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응답 신호 no가 되는 거죠. 받았어? 아니. 오류 없어? 아니. 오류 있어. 이런 것들 그게 이제 NAK가 돼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HDLC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BSC와 비교해서 BSC는 어때요? 문자 위주라 그랬죠. 근데 이제 HDLC는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단위로 이제 전송을 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 단위가 뭐다? 프레임이다라는 거죠. 프레임은 이제 몇 개의 문자를 이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프레임 단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이제 전송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어 필드는 이제 프레임 내에 고정된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이제 플래그 비트다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그 비트를 써가지고 여기가 데이터의 처음입니다. 여기가 데이터의 끝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송 방식의 단방향 통신, 그다음에 이제 반이중 통신, 그다음에 전이중 통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단방향 통신이다 그러면 무조건 A에서 B로만 가는 거예요. B에서 A로 올 수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보내기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받을 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TV 소리를 막 들을 수만 있지만 내가 그 TV에다 대고 막 말을 한다고 해서 TV가 애청자 여러분이 누가 방금 말을 했군요. 그렇게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반이중 방식은 뭐냐면 A가 B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자, B도 A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물풍선 보내면 저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던져주고 이렇게 동시에는 던져주지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 무전기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오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말하고 오바 하면 그때서 돌려준다라는 거죠. 자, 전이중 방식은요. A에서 B로 보내고 B에서 A로도 보내고 동시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러죠. 자, 여기서 던져주는 동시에 저쪽에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네.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서로 막 떠들어도 되는 거. 대표적인 거 전화가 있죠. 자, 이런 전송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한다. 동기식. 자, 서로 딱 클럭 맞춰가지고 짠짠짠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데이터 링크일 때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모두 가능하다. 포인트 포인트 1대1로 연결된 거, 멀티 포인트 1대 다로 연결된 방식을 말을 합니다. 자, 오류 제어를 해서 go back and ARQ, 그 다음에 selective repeat ARQ 이런 방식을 쓴다. 자, 이런 방식은 뭘까? 우리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흐름 제어를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go back and ARQ, 선택적 재전송 ARQ,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이제 뒤에서 볼 테니까 뒤에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을까? 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 뭐가 있다? 네, 플래그가 있다. 플래그. 네. 맨 앞과 뒤에 뭐가 있어요? 플래그. 플래그는 여러분이 이제 깃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HDLC 들어가면 HDLC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깃발이다.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고유 번호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플래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부가 있는 거죠. 네, 주소부,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낼 것인지 이런 주소부.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가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이죠. 네, 제어부. 네. 이 제어부에는 또 여러 가지 지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어부에는 다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제어부에 속하는 프레임 세 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 감시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프레임에서는 이제 뭐를 하냐, 어떤 제어나 어떤 제어하거나 감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정보를 전송을 담당을 하는 거, 정보 전송을 담당을 하고요. 여기서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거예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 정보부에 있어요. 메시지에. 그래서 정보라는 용어는 그냥 메시지예요. 메시지. 네. 자, 감시 프로그램은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정보 전송 프레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자, 제어부가 뭘로 시작하냐면 1, 0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깊은 내용이고요. 비번호 이제 프레임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신을 하려면 일단은 링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링크 확립, 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제어부가 1, 1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정보 프레임은 제어가 뭘로 시작하냐면 이제 0으로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부가 바로 뭐다?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부 FCS가 있는데 FCS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FCS는 오류 없이 이제 정확하게 전송되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력의 이제 다항식을 이용합니다. 수학의 다항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 오류 검출에는 이제 CRC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RC는 순환 중복 검사다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느냐, 세부적으로 다항식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CRC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 구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로 구조된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부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를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상태이세요? 공부하는 상태, 뭐 아침밥 먹는 상태, 점심밥 먹는 상태, 뭐 여행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듯이 HDLC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NRM, 그죠? 자, NRM, ARM, APM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NRM은 이제 정규 응답 모두 상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 거는 이거 종류. 일단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주국과 종국이 있습니다. A하고 김종국, B가 있는데, 얘는 메인, 주국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체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국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주국은 센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제 종국은 체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종국은, 이 종국은, 주국한테, 주국의 허락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이제 송신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균형적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서로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균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동기 응답 모두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국의 허가 없이도 얘는 꼭 주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주국의 허가 없이도 보낼 수는 있어요. 없이도 보낼 수가 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국이 있어요. 주국이 모든 것을 관여를 하는 거죠. 링크 설정, 오류 복구 이런 제어 기능은 주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송신을 하고 싶은데 주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링크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떠세요? 못 보내는 거죠. 네, 됐나요? 이것도 어떠세요? 이것들은 어떠세요? 네, 주국의 허가, 주국이 이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불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비동기 균형 모드 ABM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둘이 혼합국끼리 주국이든 종국이든 허가 없이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어떠세요? 얘는 서로 권력, 역할 그런 것이 균형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균형 모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각각의 특징 한번 기억을 해주고 이제 얘는 균형이다라는 거 영어로도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주는데 문자 전송 방식, 바이트 전송 방식, 비트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BSC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네, 그래서 BSC는 문자 전송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 HDLC 나왔죠. HDLC는 이제 비트 방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이제 회선을 제어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A와 B가 이제 통신을 하는데 회선을 보내는데 그 회선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쓸 때는 특정한 단말기한테 너는 이번에는 너가 써, 이번에는 B가 써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회선 제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선 제어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 대의 단말기가 하나 회선을 쓰려고 동시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거기서 심하면 어떠세요? 또 피 터지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중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회선 제어다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이 회선을 써라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회선 제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경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링 셀렉션 방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경쟁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회선을 써야 되겠다라고 접속하기 위해서
자,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한 쪽이 송신권을 갖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 회사는 쓸게요 라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우선권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네,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포인트 포인트 방식, 1대1 방식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시 메시지가 들어올 때까지 또 사용 가능한 회선을 기다려야 되는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알로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쟁 방식 기억을 해주고요. 자, 폴링 방식이다, 셀렉션 방식이다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용어가 되는데 기억을 합니다. 폴링 방식, 셀렉션 방식, 뭐지? 라는 거, 이게 어떤 방식이지? 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폴링, 셀렉션 방식은 이제 주 컴퓨터에서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메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폴링 방식은 뭐냐면 이제 자, 주 컴퓨터가 있고 이제 단말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단말기 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나한테 전송할 데이터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네, 있는데요. 그래, 그럼 보내. 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말기가 주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으로 폴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셀렉션 방식은 뭐냐면 주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있으면 이제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데이터를 보낼 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받을 수 있겠니?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방식. 그게 바로 뭐다? 셀렉션이다 라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거 모두 어떠세요? 누가 제어권을 갖는 거예요? 예, 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나한테 보낼 거 있느냐? 네, 있습니다. 보내라 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보낼 거 있는데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네, 되었습니다.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주 컴퓨터의 허락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자, 오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할 때 어떤 오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요 많이 있죠. 참고적으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단어를 보면 유추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잡음일 것 같다 유추가 되는데 백색점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감쇄를 보세요. 감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곳에 내가 제주도한테 보내던 저기 멀리 하와이한테 보내던 전송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전송이 좀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의 원인도 우리가 다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감쇄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분명히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홍길동이라고 불렀는데 부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올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나요? 리피터, 중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연 왜곡입니다. 네, 자, 여러 신호를 전달했을 때 여러 신호를 이제 같이 전달하다 보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빨리 오고 어떤 것은 늦게 오고 이럼으로써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더라. 어떤 것은 빨리 오고 어떤 것은 늦게 온다. 늦게 온다라는 걸 뭐라 그러죠? 지연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백색 점이 뭐냐면 온도에 따라 온도, 네, 내부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잡음이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조금 내부적에 있는 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운동량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이제 또 그게 활발하지 않죠. 이름으로써 이제 생기는 잡음, 내부의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을 우리는 백색 잡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섭하는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거다 보니까 주파수가 합해지는 경우 또 주파수를 빼야 되는 이런 연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생기는 잡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화 잡음이다, 이제 혼선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된 전송 매체들 간에 어떤 전자기장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발생하는 잡음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성 잡음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기계적인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결함이 생겨서 발생되는 잡음입니다. 자, 돌발성 잡음이다라는 건 뭐예요? 돌발적이다, 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잡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에 관련된 겁니다. 위상. 자, 지터 잡음, 히트 잡음이 있는데 지터 잡음은 뭐냐면 신호의 위상이 연속적으로 일그러져서 생기는 잡음이 되고, 히트 잡음은 히트 뭐냐면 불연속적으로 순간적인 변화가 샥 일어나가지고 발생되는 잡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제 출제되는 건 어쩌면 좀 상식일 수도 같는데 또 이게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잡음에 대한 해설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전송 오류 제어 방식은 우리가 또 다음 다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